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낡은 주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말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복수는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닦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들린 그릇은 오래된 도자기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파열음과 함께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또 깨셨어요? 진짜 조심 좀 하시라니까요. 며느리 민정의 날선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팔짱을 낀 채 쏘아보며 잔소리를 이어갔어요. 하루에 설거지 한 번 하시면서 왜 늘 사고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서진 접시 조각을 하나씩 모아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손끝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쓰라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복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벽지와 오래된 재봉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봉틀 위에는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짓고 있고 그 옆에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죠. 복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요즘 참 숨이 막혀요. 그녀는 이불 위에 앉아 손가락으로 사진틀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자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이 가슴을 스치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복순아, 나 순애야. 이번에 경로당에서 여행 가는 거 알지? 우리 같이 가자.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습니다. 나야 뭐, 갈 데도 없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창밖의 하늘은 맑았고 오랜만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한번 가볼까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었습니다. 조용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집안에서 사라졌던 온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복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순애와 영자, 말숙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얼굴로 복순을 맞이했어요. 복순아, 진짜 나왔네. 민정 씨한테 허락받은 거야? 순애의 장난기 섞인 말에 복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다녀온다고만 했어요. 말은 나중에 해야죠.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복수는 마음속 깊이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영자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김밥을 나누어 주었고 말숙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잊고 즐기자. 순애가 외치자 노인들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산과 들판, 논밭이 눈앞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진동이 울리며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화면에는 도연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민정이 화났어. 어디 가셨냐고 계속 물어봐. 복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순애가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전화는 꺼버려. 오늘은 우리끼리 놀러 가는 날이잖아. 복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점점 산길로 들어섰고 창문 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도로 옆에 카지노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다, 복순아. TV에서 보던 데야. 버스가 주차장에 멈추자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복수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네온 사인과 황금빛 문양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도 같은 빛이 일렁였습니다. 입구 앞에서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자 복순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로 복순을 맞이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불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화려한 조명, 들썩이는 기계음, 사람들의 환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세상 속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늙은 여인의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의 걸음 같았습니다. 카지노 내부는 나처럼 밝고 요란했습니다. 기계음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사람들은 웃거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낯선 공간 속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순애가 손을 잡으며 이끌었습니다. 이리 와, 복순아. 이게 바로 슬롯머신이야. 간단해. 복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냥 눌러봐. 운은 모르는 거야. 순애의 말에 복수는 천천히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기계 안에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빠르게 돌아가며 섞였습니다.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불빛도 없었어요. 에이, 운이 좀 없네. 말숙이 웃자 복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1,000원짜리 몇 장을 더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짙은 전자음이 번쩍이며 퍼졌습니다. 슬롯 화면이 멈추고 중앙에 황금색 숫자들이 정렬되었습니다. JACKPOT 80억. 커다란 알림음과 함께 천장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복순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애와 친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원 몇 명이 달려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복순은 눈을 크게 뜬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애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복수나 대박이야. 80억이야, 80억. 복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얼굴을 반쯤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안내하며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순애와 친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따라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복순이가 잭팟이라니. 그 말에 복수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앞이 번쩍였고 세상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복순의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강원 카지노에서 80억 잭팟의 주인공 등장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실에서 그 장면을 본 민정은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민정은 대답 대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순간 부부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놀람과 불안, 그리고 미묘한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강원도 호텔이라 했지? 나 다녀올게. 도연은 그녀를 붙잡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시간 뒤 복순이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 복순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순애와 친구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로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또렷한 미소, 기자들의 시선이 한순간 쏠렸습니다. 민정은 곧장 복순에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걱정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순애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그래, 왔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유지한 채 복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피곤하시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민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 돈 관리 잘해야죠.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앉아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복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복순아,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평생 참았잖아.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들어와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며 호텔 창문에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복순의 눈동자가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복순은 새벽녘에 조용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작은 통장만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선 직원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러 가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수평선을 가르며 번쩍였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안을 때렸습니다. 복순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자유의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복순은 창문을 열어 바다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웃음, 아이의 첫걸음마, 그리고 자신이 늘 뒤로 물러섰던 시간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한테도 기회가 왔네요. 다음 날 복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당첨금 일부를 인출하시겠습니까?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정 금액만 챙기고
나머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재단 기부금 익명. 직원은 놀랐지만 복순의 표정은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는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80억 잭팟의 주인공, 전액 익명 기부. 기자들은 주인공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경로당 친구들에게 연락해 해외여행을 약속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복수는 살짝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긴 세월 끝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민정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은행 창구에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액 기부하셨답니다. 직원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어머니 결정이시라면 우리가 뭐라 할 순 없잖아. 민정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80억이에요.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정아, 그 돈은 어머니 인생이잖아. 우리가 대신 쓸 이유는 없지. 순간 민정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낯선 단호함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방 안에 걸린 가족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의 복수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친구들이 신문 기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이 정말 대단해. 그 많은 돈을 그냥 다 내놓다니. 순애는 신문을 접으며 웃었습니다. 그게 복순이야. 욕심보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었지.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복순의 말투와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손대지 마세요. 다 엉망돼요. 그 말들이 마음속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실 거야. 민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무게이자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복수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족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용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 각자 행복하길 바라요. 바다는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거대한 크루즈가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경로당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모자 끝을 잡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그늘 대신 반짝이는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순아, 믿어지니?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순애가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복수는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꿈 같아요. 아직도 이게 내 인생인지 모르겠네요. 순애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잖아.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지. 크루즈 안식당에서는 외국인 부부가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으로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젊은 부부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선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복순아, 다음엔 유럽 가자. 진짜 제대로 놀아보자. 복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선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 평화,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크루즈 위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하늘 가득 번지는 불빛 속에서 복수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듯 가슴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애와 친구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로 살아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습니다. 밤바다 위로 불꽃의 잔상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복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에요.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복수는 찻집 문을 열며 작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순다방 인생은 지금부터. 직접 써붙인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창가에는 해바라기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순 씨, 커피 향이 멀리서도 나요. 오늘은 쿠키도 있나? 복순은 활짝 웃으며 따뜻한 머그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호두 쿠키예요. 직접 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복수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는 추억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민정이 들어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복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민정아. 따뜻한 차 한 잔 줄게. 둘은 창가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괜찮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 그 한마디에 민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찻잔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복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모든 상처를 품고도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다정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